여섯째 밤, 30년의 약속. 드디어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은 나이든 미주가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그 상관과 어떻게 화해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원칙 하나, 한 글자 안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통째로 바뀝니다. 미주의 어머니, 즉 정인을 기준으로 그 변화를 따라가 볼게요. 어머니가 미주에게 가르치려 한 두 갈래, 관인상생. 미주의 어머니 정인이 미주를 키운 첫 번째 길은 관인상생이었습니다. 배워서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라. 그런데 여기서 따져야 할 게 있어요. 이 관이 무엇이냐? 이 관이 뭔지 알아야 미주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재생관은 최고 지도자까지 될 마음이 있느냐? 제가 관을 받쳐주니 야망의 크기가 큽니다. 상관 폐인은 국가 자격증, 라이센스를 갖춰 특별한 인물이 된 뒤에 관인상생을 했느냐? 식정관은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외부와 소통을 전담하는 영업직이냐? 그리고 인, 즉 일간적으로는 나에게 적합한 걸 배웠느냐? 나중에 독립할 욕심으로 배웠느냐를 봅니다. 칼자루를 쥐다, 살인상생과 살생직권. 미주의 어머니가 가르친 두 번째 길은 살인상생이었습니다. 정인이 관을 만나는 것과 살을 만나는 건 의도가 달라요. 정인이 관을 만나면 내가 배운 걸 쓴다는 순수한 의도입니다. 정인이 살을 만나면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써먹어야 한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미주는 취직할 때 중소기업이 10개가 있어도 안 갔습니다. 재생살된 큰 자리를 먼저 봤어요. 여기서 살에 적합한가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상관 상진은 상관이 힘이 없어 살과 합살을 추 못하니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합니다. 진급시켜 놓으면 완수를 못하니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대신 무지하게 착해 보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여자를 얻을 땐 상관 상진을 얻고 남자를 얻을 땐 상관 폐인을 얻으라고 했지요. 상관 폐인은 이 살인상생은 살생직권, 즉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쥔 것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비유돼 있어요. 죽일 살, 살은 사헌부의 법, 칼, 도, 도는 해민관의 의술, 사람, 자, 이자는 사간원 언론의 칼인데요. 단, 이 권한을 제대로 쓰려면 재생사를 받은 상관 폐인이어야 합니다. 못 받으면 격이 떨어지고 재생관도 전혀 못 받고 허접한 데 있으면 그저 말만 많은 사람이 돼요. 사간원의 바른 말이 그저 동네 말 많은 곳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시가 다르면 운명이 다르다. 옥중기생. 육신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같은 식정관이라도 어느 시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식정관이 삼경 한밤중 자시경에 있으면 옛 표현으로 옥중기생에 비유했어요. 한밤중에 공장을 돌려 납품한다는 것이니 정오에 있는 것과는 결과물이 다르지요. 같은 생산이라도 옷공장과 다른 종류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쁜 자식이란 없어요. 신왕 식신이 관을 만나면 기특하지만 신약 식신이거나 편인에 의한 식신, 즉 도식이 식정관을 하면 불량품이 되어 징글징글해집니다. 무거운 칼로 파리를 쫓다. 극설교가. 미주의 인생에도 위태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극설교가라는 시기였어요. 이건 일간이 관사를 다스릴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1번 인성으로 신왕하지도, 2번 관으로 신왕하지도 못하고 3번 둘 다 못 얻은 상태에서 왕한 식상이 관살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는 탈진이에요.
무거운 칼을 들고 파리를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다 기운만 빠지는 거죠. 설과 극이 동시에 들이닥친 게 극설교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가뜩이나 허리 아파 병원 나오는 사람을 또 건드리는 격이라 골치만 아파집니다. 그런데 성격은 또 고집불통이라 못 먹어도 고예요. 부모 마음으로 인성, 일간, 식상. 미주가 엄마가 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식인 식상을 다스리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부모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인성, 일간, 식상. 즉 인성은 부모 마음, 일간은 나, 식상은 자식.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것을 부모 마음이라 합니다. 그렇게 다스려진 내가 자식을 이끄는 게 올바른 교육이에요. 인성이 일간을 거치지 않고 식상을 직접 치는 건 질책입니다. 방법론 없이 무작정 뿌짓는 거예요.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으면 설명 없이 야단만 칩니다. 그래서 대개 자식을 낳을 때 인성운이 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낳는 것, 즉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이니까요. 인성이 다스려야 한다는 말의 진짜 뜻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그 부모 마음으로 자식을 품으라는 겁니다. 참고로 일간이 생한 식상만 자식이에요. 인성이 극한 식상은 할머니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건 장모입니다. 의미가 다 다르지요. 식상을 자식이라 하려면 일간이 생해야 합니다. 신약해도 생하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단지 내 힘을 뺀 것뿐입니다. 식상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 산후풍에 시달린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내 힘을 뺏기기 때문이에요. 30년의 약속, 상제론.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들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상제예요. 미주는 평생 자기 안의 상관과 싸웠습니다. 96점에 울던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화해했을까요? 상극은 먼저 상생으로 풀려는 노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주의 인생을 식신제살로 풀어볼게요. 흔히 식신이 왕해져서 살을 단번에 제압하는 것만 식신제살인 줄 착각해요. 하지만 진짜 깊은 식신제살은 이렇게 단계를 밟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살을 제한다. 이 전체 과정을 상제라고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며 자기 문제를 천천히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미주가 바로 그랬습니다. 단번에 이긴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인간 승리자들이에요. 비유하자면 나쁜 놈을 총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술을 먹여 편하게 재워놓고 다스리는 겁니다. 손자병법이 다 이럴 식이에요. 살을 이롭게 해서 살에 적합하게 행동하여 내가 살아남고 힘을 비축한 뒤에 다스리는 것. 매일 수천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연금 들어 노년에 보험 타는 방식의 삶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삶이고 이걸 상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30년 이론이 나와요. 상대를 아는데 10년, 나를 보충하는데 10년, 싸워서 이기는데 10년, 합쳐서 30년. 뭐 하나 뜻을 이루는데 최소 30년이 걸립니다. 상대를 모르고 무작정 공격하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 통변의 태도가 나옵니다. 손님은 내년에 해결됩니다. 금방 됩니다 같은 답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사실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본질을 비겁하게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그 해에 벌어진 사건은 평생을 갑니다. 사람은 파리 목숨이 아니라 무지하게 오래 살아요. 올해 식신제살 운이 좋은데 오래 지나면 끝나죠? 하고 묻는 건 올해 검사됐는데 내년엔 검사 아니죠? 하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를 낳았으면 길러야지 낳고 안 기르겠어요? 올해 벌어진 일은 평생 적용된다는 걸 늘 머릿속에 두세요. 동업이냐 싸움이냐, 쟁제와 통관. 미주는 나이 들어 동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쟁제 이야기가 나와요. 쟁제는 일간을 중심으로 비겁과 재성과의 관계, 즉 동업의 문제입니다. 이걸 상생으로 푸는 게 식상생제이고 용신론으로는 통관용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책이 이 쟁제를 전부 관살로만 해결하려 해요.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왜 다들 싸움을 좋아할까요?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식상생재, 상생으로 푸는 것은 순탄한 방법. 동업자끼리 사이좋게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관살로 푸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견제, 즉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일 뿐이지요. 유튜브로 명리학을 접해보셨다면 이제는 제대로 정리할 차례입니다. 사주는 단순히 운세를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삶의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공부입니다. 보경선생 전자책 시리즈는 내 사주를 직접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도 부담 없이, 그러나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소장용 패키지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한 번 구매하면 평생 소장,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30년 이상 상담 경험을 가진 도경 선생에게 상담해 보시고 회답을 받아보세요. 도경 명리학당 전국번호 1522-0954. 법적 장치를 아무리 마련해도 사이가 나쁘면 누가 돈을 갚겠어요? 법이 없는 돈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 관살은 어디까지나 견제일 뿐 근본 해결이 아니에요. 왜 몰빵해 놓고 급격한 발전만 바랍니까? 상생으로 풀어야 순탄합니다. 잘나야 또 나온다. 견제이 참뜻. 오행에서는 재만 되면 만사가 튼튼할 것 같지만 사실은 견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금이 간목을 자를 때 이걸 벽갑이라 하죠. 이때 간목을 키워놓고 잘라야 합니다. 크려면 병화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경병을 함께 드는 걸 견제라 합니다. 도끼날로 잘 자르려면 병화로 견제하면 나무가 또 나옵니다. 나무는 잘라야 또 나와요. 잘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워도 다음날 화해하는 것처럼 견제가 있으면 잘리고도 다시 살아납니다. 견제가 없으면 싸우고 끝장이에요. 견은 끌다,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 고부 갈등, 미주에게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시댁은 인성이에요. 원래 시어머니의 본래 자리는 재성입니다. 시어머니의 기준은 남편을 낳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왜 인성을 시어머니로 볼까요? 나와 상대된다는 데 있습니다. 친정엄마도 모친이고 시어머니도 모친인데 나의 모친이 나를 생화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시어머니가 채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시어머니라 하려면 그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목의 혈통의 특징이기도 해요. 고부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성이 식상을 상진, 도식시키는 경우는 내 행실에 태클을 거는 시어머니예요. 나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지요. 재성과 인성이 상전하는 재극인의 경우에는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문제 삼는 겁니다. 재생관을 안 하니 재극인이 일어나고 이는 부인 자격 미달을 타박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기준으로 며느리를 평가하는 거지요. 정리하면 내 행실을 타박하면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것이고 부인 역할을 타박하면 재극인입니다. 서로 화한다는 것, 통관과 상화. 상극 관계에서 통관을 하면 서로 합의하고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단점이 있는 사람과 장점이 있는 사람이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용어를 정확히 하면 통관은 오행적 용어이고 육신에서는 상화라고 합니다. 서로 화한다는 뜻이지요. 비겁과 재성이 싸울 때 식상이 중간에서 통관을 합니다.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강자의 양보로 통과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면 너도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통관이 허용돼요. 단 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안 하면 통관이 아닙니다. 통관하는 글자는 반드시 재화되어 있어야 해요. 남의 힘을 빌리다,
의탁재화. 비유로 봅시다. 무토 비겁이 너무 높고 재성인 수는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형국이라 합시다. 이때 경금이 통관하면 우물이 되지만 신금이 통관하면 우물까지 묻혀버려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다 오히려 재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통관으로 안 되고 간목으로 사정없이 파야 합니다. 즉 재화로 써야 해요. 그런데 땅보다 물이 아래에 있어 간목이 수생목을 못 받았으니 이를 의탁재화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재화하는 것이지요.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은 브랜드샵을 열거나 외국 물건을 들여오는 총판점을 하거나 남의 힘 빌려 소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상표를 차용한다고 해요. 본사와 지점 간 브랜드 차용으로 재생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을 잊지 말라. 봄의 목극토. 마지막으로 조후의 대원칙입니다. 상극은 상생으로 푸는 게 우선이지만 그 방법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국수리의 상황을 예로 들면 목극토로 풀면 안 되고 금생수로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목극토로 통변하면 뚝방이 무너진다가 되는데 그러다 수다 목부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경금이 파이프를 묻어 물을 빨아내듯 해야지 뚝방을 무너뜨려 홍수를 내면 안 돼요. 그러나 봄에는 다릅니다. 봄에는 목극토를 hen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봄에 파이프 심어 무엇하겠어요? 이렇게 계절별로 또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극토를 해야 하고 가을, 겨울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봄에 파이프 심어 무엇하겠어요? 이렇게 계절별로 또 달라집니다. 큰 그림, 나, 환경, 그리고 남이 보는 나. 미주의 일생을 큰 그림으로 묶어볼게요. 인성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비겁, 식상은 내 기운을 어떻게 쓰는가. 식상은 내가 재성과 관성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식상은 관살로도 가고 생재로도 갑니다. 재관은 바로 그 환경이 되지요. 이렇게 대조하면 명쾌합니다. 외부를 바라보는 내 시각은 식상,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인성. 그래서 인성으로 출발한 사주는 주변 환경의 눈에 들어야 하는 환경을 만나고, 식상으로 출발한 사주는 내가 먼저 환경에 공헌해야 하는 환경을 만납니다. 제 관이 바로 그 환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신왕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인성근으로 왕한 게 신왕이 아니에요. 제 관을 상대할 수 있는 인성, 비겁, 식상을 갖춰야 신왕입니다. 즉 중화를 맞춘 신왕, 재관을 상대하기에 조건이 맞는 일간이 진짜 신왕이에요. 그저 근이 있어서 신왕이라고만 하면 앞으로는 사주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에필로그, 단점을 발견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라. 미주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96점에 울던 아이가 이제는 96점이면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옆자리 97점을 미워하는 대신 자기 96점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30년이 걸렸습니다. 상대를 아는데 10년, 자기를 보충하는데 10년,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데 또 10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관을 배웠다고 해서 상관을 전부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23세 이전에는 누구나 모든 걸 경쟁자로 봅니다. 눈이 나빠 인사를 못해도 인사 안 했다고 받아들이고, 어깨 넓은 사람이 지나가면 거들먹거리며 지나갔다고 여기는 그런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 좋은 역학자가 되려면 늘 상대를 인정해 버릇하고, 상대의 단점을 단점이 아니라고 말해 버릇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인정하도록 이끌어 버릇해야 합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복이 없네, 복이 없네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을 다 잃고 집에 돌아갑니다. 백수에게는 24시간이 온전히 당신 것이네요 하고, 혼자 사는 분에게는 얼마나 편하시냐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걸 찾으려면 용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용신의 왕쇠 강약이 아니라 용신의 건전성을요. 육신을 공부하면 자꾸 단점을 발견하려 하지 말고 이 단점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를 살펴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용신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에 의해 그 사람의 용신이 유파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가장을 파괴하지 말고 복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명리학은 과거를 점치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를 경영하는 지혜입니다. 미주도 그랬습니다. 경쟁의 글자, 시기의 글자로만 읽었다면 미주는 평생 억울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으로 차별화하고 응용으로 가치를 만들고 통찰로 세상을 읽는 글자로 읽었기에 미주는 끝내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 상담이나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싶은 분은 저 도경의 실전 강의 소장용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입니다. 평생 소장하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복습이 가능한 소장용 패키지를 도경명리학당 도경서재로 오셔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경 김문식이었습니다.